다음 사건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에서 불을 지른 사람이 붙잡혔는데 한 70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잡고 보니 이 사람 사실은 6년 전에 서울 지하철에 불을 질러서 복역을 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게 또 밝혀져서 사람들이 더 놀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알려주실까요? 예, 어제 새벽 3시에 광주 동구 한 그 상가 건물에 70대 남성이 침입을 해서 네. 거기 계단이라든가 이제 인근에 인화 물질을 거기 놔두고 불을 지르고 도주를 했다가 현장 상황을 다시 보기 위해 가지고 한 1시간 15분이 지난 4시 15분경에 그쪽으로 현장으로 가고 있던 그 남성을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로 긴급 체포를 한 사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방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사람은 6년 전에도 방화를 한 그런 전력이 있는데요. 2000년에 그 본인이 운영을 하던 그 건물의 오폐수 문제 때문에 광주시와 그 수억 원대의 그 손해배상 소송을 했었었는데 네. 그 결과가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자 그 어떤 그 판결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불만을 품고 한 10년간 계속적으로 이제 소송을 하다가 2014년에 서울에 있는 그 지하철 3호선에 그 인화물질로 방화를 했단 말이죠. 그 당시에 이제 승객들이 한 370명 정도가 있었었는데 그것 때문에 징역 5년을 그 선고를 받고 복역을 하다가 작년에 이제 출소를 한 그런 상습 방화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서울 지하철에 방화했던 사건 제가 뉴스를 전했기 때문에 저도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그 차량에 영무원이 타고 있어서 조기 진화에 성공을 했고 그래서 그렇게 큰 사상자 없이 마무리가 됐는데 이렇게 불을 질렀던 사람이 다시 또 감옥살이까지 했는데 나와서 또다시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불을 지른 곳이 서울 지하철 같은 곳은 자기와 정말 전혀 상관이 없는 일반 대중들이 이용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방화로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 그 심리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교수님?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복역을 하고 있는 중에도 본인은 바깥에 나와서 이제 복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협박 편지를 지속적으로 이제 네. 보낸 그런 사람인데요. 본인이 이제 이렇게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억울함을 널리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알리겠다 이렇게 이제 본인이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옛날에 있었던 그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네. 2003년도에 그 당시에 192명이 사망한 그런 그 대형 참사였는데요. 그리고 이제 숭례문 방화 사건, 그것도 이제 임진왜란과 6.25 때에도 그 견뎠던 우리나라의 국보 1호가 타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그 사람들의 이유가 부동산 관련된 그 어떤 판결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자기를 진료했었던 그 의사의 진료 행위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 피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대단히 이기적인 그런 네. 심리가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도 사실은 사람들이 거기 자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사상자가 발생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인화물질을 들 수 있는 힘이 없을 정도의 나이까지 사회와 격리를 시키는 그런 정도의 어떤 강한 엄한 처벌을 갖다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방화 같은 경우에는 일반 범죄보다 훨씬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같은 양형 어떻게 또 이루어지게 될지 그 부분도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